자,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것은 들리죠? 투부정사의 역할 중에 이 형용사의 역할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뭘 배웠어요? 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명사의 역할은 일단 구별하는 방법이 직역이 중요해요. 해석하는데 뭐뭐는 것, 뭐뭐가 기라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등등. 자, 그런데 오늘 배울 이 두 번째 형용사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형용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명사를 이렇게 영어에서 우리가 수식, 어려운 표현이죠. 다른 말로 꾸며주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형용사 예를 들면 nice, 그죠? 그러면 a nice car처럼 이 nice라는 단어는 자동차라는 이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며줍니다. 이 nice가 하는 역할이 멋진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쓰이고 형용사로서 명사인 차를 꾸밉니다. 이런 역할 하는 게 형용사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투부정사도 이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셨겠죠. 자, 일단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이 뭐가 들어가? 투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자, 일단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I don't have money to buy new clothes라는 문장 봅시다. 일단 내 눈에는 투부정사는 여기밖에 없네. 자, 우리가 배웠던 명사는 원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새 옷을 사는 것, 사기 아무리 해석을 해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얘가 오늘 우리가 배울 형용사로 사용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그 앞에가 money라는 명사가 쓰였습니다. 이게 명사가 쓰여야 되는 게 1번이에요. 왜냐면 아까 분명히 영어에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려면 명사로 수식해야 돼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위치는 항상 이렇게 앞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뭐 앞에? 투부정사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쓰이는 이 to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쓰이진 않지만 이렇게 명사를 꾸미겠죠. 그렇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해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나는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새 옷을 살 돈입니다. 자, buy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이려면 뭐뭐에다가 리을을 붙이셔야 돼요. 사다, 살, 먹다, 먹을, 마시다, 마실 이런 식으로 전부 리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게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앞에 명사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투부정사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뭔마는 리을로 해석이 되는 거. 명사할 때는 뭔마는 겉기였죠.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 자, 1번 봐볼까요? It's time. 뭔말 시간입니다. 뭐할 시간입니까? 먹을 시간. 그죠?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1번은 명사가 이렇게 앞에 붙었고 두 번째는 먹을이라고 해석이 리을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 이 투부정사가 바로 형용사로 사용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쉽죠? 쉽죠? 그런데 조금 전에 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보시면 자, 일단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요거를 그냥 할게요. 나는 need 필요하다. 뭔가 마실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 쓰고 싶어요. 그럼 일단 마실 이라고 쓰는 to drink라는 형용사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당연히 얘가 꾸며야 될 명사가 오죠. 그런데 해석이 약간 뭐였어? 나는 마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영어에서 어떤 것은 여러분 잘 알죠? 뭘 써? something을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어떤 것 이런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동글뱅이 쳐놓을게. 내가 물어봐 얘들한테 야 얘가 무슨 역할이야 그러면 명사요 그래. 에? 나는 필요하다 마실 어떤 것 얘를 해석해봐 얘를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 것이 이거야. 여기에서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마실이라는 리을로 해석이 되니까 얘는 형용사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것까지 해석을 같이 넣어가지고 것으로 끝납니다 해서 명사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실제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뭘 더 붙이고 싶냐 당연히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셨겠죠. 자 나는 마실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근데 하나를 더 넣고 싶어. 마실이 어떤 마실이야? 차가운 마실이라고 진짜 형용사를 하나 넣고 싶어. 형용사를. 안 넣어도 되잖아요. 굳이 넣어야 그렇죠. 왜? 이 something이란 명사를 꾸밀 게 마실 어떤 건데 차가운 마실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형용사를 넣는데 그 뭐가 들어갈까? 차가운 용어로 cold란 단어를 넣어요. 근데 왜 뒤에가 있지? 우리가 차가운 뭐가 있을까? 물 그러면 cold water 이런 식으로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있는 이 water라는 명사를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뒤에 가 있냐? 자, 왜 뒤에 가 있냐? 일단 투부정사는 우리 아까 선생님이 명백하게 투부정사 형용사 쓸 때는 명사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더 넣고 싶어. 그럴 때는 투부정사보다 앞쪽에 일단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앞쪽이라 해봐야 명사인 something보다 뒤죠. 여기는 cold는 분명히 앞에서 꾸몄는데 이유가 바로 얘입니다. 이 띵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이 뭐였냐면 뭐뭐 띵으로 끝나는 단어 또는 뭐뭐 body로 끝나는 단어 마지막이 뭐뭐 원으로 끝나는 단어 당연히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등을 쓸 수가 있겠죠. 또 body도 somebody 누군가, nobody 아무도 아닙니다. everybody 모든 사람, someone 누군가, anyone도 누군가, no one 아무도 아니다. everyone 모두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혼자 쓰이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이런 것들이 함께 붙었을 때 이해됐습니까? 함께 붙어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위에 나온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우리가 뒤에서 꾸민다는 걸 알지만 이 명사를 꾸미고 싶은 다른 형용사가 들어가면 일단 형용사가 우선순위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여기도 보니까 cold to drink, strong to carry 전부 공통점은 anything, someone과 같은 명사. 그런데 얘네들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이 one thing, one one으로 끝났어요. 보이시죠? 해석은 is there니까 뭐뭐 누가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차가운 마실 어떤 것 어디에? 메뉴에. 그러니까 차가운 마실 어떤 것이 메뉴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필요하다. 누군가 강한 누군가 뭐 할? carry는 옮기지. 이 상자들을 옮길. 하필이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상자들을 옮길 강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부 형용사, 그다음에 투부정사도 역시 형용사. 이 형용사들이 전부 뒤에 가서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anything, something, nothing처럼 이런 body나 one이나 thing으로 끝나는 단어 이럴 때 쓰입니다.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고요. 3번에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칠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일단 다 형용사로 쓰인 걸 알아요. 그래서 a pen. 그런데 to write는 뜻이 뭡니까? 쓰다. 여기서는 쓸 이라고
형용사니까 이렇게 리을로 해석되고 이게 2번. 1번 앞에 이렇게 명사가 붙어 있어야겠죠. 해석해 볼까요? 리사는 가지고자 않았어. 펜을. 어떤 펜? 쓸 펜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펜을 가지고 써야 되지 않아요? 그죠? 또 펜을 가지고 써야지. 또 펜이 아니고 이번에는 write란 단어로 이용했습시다. 한 장의 종이 페이퍼입니다. 아이고. 페이퍼는 종인데 쓸 종이죠. 그런데 가지고 씁니까? 그럼 웃겨불죠. 가지고 들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먹물을 묻혀서 뭐 쓴다거나 붓처럼 써야 되는 거야. 이때는 이 종이 위에다가 뭔가를 적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on을 적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뭐 예를 들면 on을 쓴다거나 무조건 다 with를 쓰는 게 아니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 옆에도 보면 뭡니까? 다음도. 우리 가족은 my family is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아파트 한 채를 찾고 있다. 이게 1번. 어떤 아파트입니까? 살 아파트입니다. 아니 기껏 집을 사놓고 아파트 사놓고 그 밖에서 있으면 안 되겠어요? 지붕 위에서 있으면 되겠어요? 부자야? 그게 부자야? 정원이 삐까뻔쩍할 집을 사놓고 지금 집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안전할 텐데, 어? 이렇게 밖에서 사놓고 밖에서 배회하고 다녀. 저 사람 저 아파트 주인이다. 근데 왜 밖에 있대? 몰라. 살 때 잘못 샀어. 왜? 살 아파트를 샀는데, live out. 밖에서 산다거나, buy. 옆에서 산다거나, 이래버리면 망한 거죠. 오늘 쓰면 어떻게 돼? 위에서 살 집이죠. 와, 진짜 그러면 힘들겠다. 이 여름에 어떻게 살아요? 자, 이런 것처럼 들어가야 될 전치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잘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또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죠? 앉다. 우리가 앉다라는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 어디 위에 앉죠? on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자입니까? chair to sit on. 의자는 의자인데 의자를 가져다 놓고 위에 앉아야지 그 앞도 그 밑에 들어가서 앉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각각 전치사들은 이 같이 연결되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보고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이 봐야 될 형용사의 첫 번째 용법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사실은 우리 예빈이도 그렇고 투부정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투부정사 형용사 여기까지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저번 교재에서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해석 불가입니다. graduate, 졸업하다. graduate from 어디어들 졸업합니다. 그는 입니다. 다음 내년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말이 안 되지. 졸업하기 위해서 말 안 되네?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배웠던 그 투부정사로. 자,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보니까 투부정사가 다 붙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부. 비동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B2 물론 이렇게 B2 용법이라고 씁니다. B2 용법인데 그건 별거 아니고 B2 용법이란 한마디로 해석하는 방법이 이 B2 용법은 특이합니다. 5가지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 첫 번째 예정, 두 번째 가능, 세 번째 뭐뭐 해야 된다 의무, 네 번째 뭐뭐 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라는 건 의도라고도 쓰지만 소망이라고도 씁니다. 뜻은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하죠.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자, 나는 이거를 주로 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면 해볼까요? 만약 당신이 스피치 컨테스트니까 이 대회에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한다면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승하고 싶다면이라고 쓸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하고 싶다면 너는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이 문장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걸 모르면 아무리 해석하려 해도 당신은 스피치 컨테스트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5가지 해석을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B2 용법이라 하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외웁니다. B2가 B2 용법을 일종의 이거를 쭉 이렇게 해서 2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2. 2가 뭐냐면, 자, 맞아요. 음이 이렇게, 야, 멋진 남자가 소를 딱 보고 소가 지나가면 확 이렇게 하는 거야. 경기장 한 가운데 이렇게, 야, 웃지 마세요. 경기장 한 가운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소가 딱 오면 그거를 확 뭐 올레 하면서 얘를 죽여요. 이거 지금 칼이에요. 칼다. 이게 칼이에요. 뭐 여러분 나쁘다. 칼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투구는 이렇게 그걸 왜 죽이는 봐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운명이다. 그거는. 갑자기 손가락이 자, 갑시다. 자, B2 용법은 이 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를 하려면 소의 가운데 소를 가운데 근데 여기는 미안하지만 대가 돼야 되는데 얘가 됩니다. 좀 조잡아줘. 자, 조잡아요. 네. 자, 토달지 마. 멋진 거. 소의 가운데. 아하. 소는 소망. 사람이 은은? 소 은은 아. 까불지 마. 은은 의무. 가는 가능. 우는 운명. 예는 예정. 예정. 요렇게 5가지로 뭐라고? 그러니까 예지에서 순간적으로 나는 예지인 줄 알아. 예지? 야, 미치겠구만. 자, 이렇게 B2 용법은 우리나라 말로 B2 하면 뭔가 이 B2가 이 2랑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2를 하려면 소가 필요하잖아. 소를 가운데 두고 한다는데 대자 대신 예를 써서 소 가운데. 소는 뭐라고? 소망. 뭐뭐 하고 싶다. 의무. 뭐뭐 해야 한다. 가능은 뭐뭐 할 수 있다. 운명은 뭐뭐 운명이다. 너 그래 나한테 한 대 맞을 운명이다 너. 자, 그다음에 예정은 너 나한테 한 대 맞을 예정이다. 자, 이런 거. 중요한 건 이러한 건 전부 앞에가 뭐가 꼭 들어야 된다? 비동사와 함께 to 부정사가 사용될 때 이럴 때 B2 용법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어때요? 자, 물론 깔끔한 정리 여러분 잘 하실 거라 믿지만 소의 요렇게 가운데만 해서 서우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